BMG라고 책 이름이 비즈니스 모델 제네레이션이죠. 알렉스 오스터왈드 엄청 유명한 책이고 저도 진짜 감명 깊게 봤었는데 책이 예쁘고 좋은 컨셉이라 가지고 근데 본질은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막 어마하게 복잡하고 구구절절 설명하면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놓치게 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짠뜩 들은 것 같은데 뭐가 핵심인지 잘 모르겠고 이러니까 이제 걷어내는 거죠. 그래서 양을 줄이면 중요한 것만 남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건 쉬워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중요한 거는 세 번, 네 번 얘기하고 안 중요한 거는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사업을 잘하는 방법을 30분 만에 발표를 해야 되면 진짜 어렵거든요. 30분 만에 핵심 메시지와 임팩트를 전하려면 굉장히 자료를 열심히 리뷰하고 덜 중요한 걸 걷어내서 진짜 엑기스만 남겨야 되잖아요. 대표님들도 어디 가서 IR 해야 되면 7분 준다. 그러면 진짜 고민 많이 되잖아요. 7분 동안 뭐 얘기할까? 이것도 말하고 싶고 저것도 말하고 싶고. 더 줄여가지고 사업에 성공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를 단 한 줄로 얘기해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고민해야 됩니다. 사업 성공의 핵심적인 비결을 딱 한마디만 할 거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 일주일 고민해야 되죠. 그런 고민을 엄청나게 한 끝에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독점할 자신 있을 만큼 충분히 작게 정의하고 거기서 시작해라. 이렇게 말이죠. 이런 거는 거의 철학자 수준이죠. 삶의 본질을 이렇게 굉장히 짧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게 삶의 어떤 통찰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자세한 얘기 다 하지 말고 이 딱 아홉 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나는 지금 뭘 채워놨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게 다 걷어내고 이것만 생각해봐라 이런 거고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제 스타트업을 위해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크건 작건 어쨌든 당신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이 아홉 칸은 필수다. 비즈니스의 본질은 이 아홉 칸에 뭐라고 쓰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관점이고 그 복잡한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툴이 과거에 많았지만 예를 들면 수압 분석 마케팅에 STP가 있고 마케팅에 포피도 있고 맥킨지 7C 모델, 3S 모델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보면은 전략을 설명한다, 시장 환경을 설명한다, 강점과 약점, 역량을 비교한다 이런 이제 조각조각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툴들이거든요. 그런 툴들 2, 30개를 이어 붙이면 우리 회사를 설명하는 사업계획서가 되는 건데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 BMG라고 불리는 애가 충격이었던 거는 이걸 이제 2, 30개 툴이 아니라 단 한 개의 툴로 우리 회사 전체의 현황과 특장점, 엣지 포인트 이런 거를 표 한 개에다가 다 집어넣었다. 그런 게 굉장히 좋았던 시사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기 창업 또는 예비 창업 단계고 하다 보면 창업 아이템을 바꾸는 피보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한데 피보팅 할 때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원래 처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하다가 시장으로부터 이런 레슨런들을 얻어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피보팅을 했다. 이런 거 할 때도 비포 애프터 딱 두 장이면 끝나잖아요. 또는 한 장 안에서 기존에 정의했던 고객의 X 표시하고 밑에 새롭게 정의한 고객 써주고 이러면 좋으니까 이렇게 본질에 대한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자료가 좋은 자료고 사실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자료인 거죠. 그 심플한 자료에다가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 사업의 방향성을 스스로 결정을 하는 시간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BMG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초기 단계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더 간소화된 이런 다섯 칸을 채우시는 단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타곤 다섯 칸을 다 채웠잖아요. 그 다음 할 일은 뭐냐? BMG입니다. 다섯 칸 다 채웠으면 이제 BMG 아홉 칸으로 늘려가지고 점점점 디테일을 더하면서 구체적인 수익 모델도 짜고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비용 그런 것들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사업 아이템 기획할 때는 그런 거보다는 고객이 누구고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는 뭐냐 내가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냐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더욱 강조되어 있는 이런 오각형을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고객을 엄청 작게 정의하자 독점을 할 수 있을 만큼라고 했잖아요. 목표 시장은 확실하게 장악할 작은 시장. 그래서 이 숫자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1년 안에 절반은 먹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작게 정의를 해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외국 사람 앞에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20대 남자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그 남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만든 서비스가 20대 여자는 싫어할까요? 20대 여자도 좋아하겠죠. 아마도 목적하는 바가 비슷하니까.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럼 30대 남자도 괜찮잖아. 30대 여자도 괜찮잖아. 이렇게 점점 커지다 보면 서비스가 이제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만 열심히 하면 반은 장악할 수 있지 않나. 50%의 의미가 이제 독보적인 1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브랜드가 생깁니다. 이러면 이제 바이럴이 돼요. 20대 남자가 좋아하는 진짜 프로페셔널한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할 수 있는 앱이다.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엣지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친구한테 소개를 해요. 직장 선배한테 소개하고 과장님 저 요거 쓰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좋아요. 지하철에서도 회화 연습할 수 있어요. 제가 막
타이핑해도 되고 좀 귀찮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클릭만 하면은 제가 그 말 했다 치고 또 다음 대화 나와요. 그런 식인 거죠. 또는 뭐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제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말로 하건 글자로 써놓건 하면 얘가 막 첨삭해준다. 인공지능 끌어와가지고 이 표현은 어색하고 또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거를 똑같은 의미의 설명을 할 수 있는 다른 영어 표현 예시 이렇게 막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겟팅한 그 작은 시장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포인트들을 갖추면 이게 소문이 나고 어떻게 되냐면 영어 발표?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는 1등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1% 먹고 20등이다. 그러면 그 시장의 소비자들을 아무리 붙들고 설문조사를 해도 우리 회사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진짜 얻어 걸린 고객만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갖춘다. 그리고 그게 돼야 바이럴이 된다. 그걸 위해서라도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 그만큼 작게 시장을 정의하는 게 좋겠고요. 그게 목표 시장이 되는 거고 우리의 에너지는 여기다가 다 쓰는 거고 다만 전략가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시장을 다 먹는다면 그만큼 우리가 역량과 서비스 퀄리티를 갖춘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은 항상 고민은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옆에 있는 시장인데 이 시장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진 않을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하진 않을 건데 어디로 갈 건지는 잘 차단해야 되고 이 목표 시장과 확대 시장 사이에 개연성이 있어야겠죠. 외부인이 들었을 때 이 목표 시장을 다 먹었어? 그러면 당연히 이 확대 시장 여기도 꼭 되지. 당연히 거기도 해볼만 하지. 이런 공감이 될 만큼 유사한 인접 시장을 찾아서 많이 제시해야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플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듣는 투자자를 포함해서 우리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공감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작은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력하는 경우 많잖아요. 굉장히 엣지 있는 서비스를 들고 나오면 그 서비스를 자신의 능력으로 흡수하고 싶어하는 대기업들이 이렇게 코워킹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보다 정말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스타트업과의 협업 이런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스타트업들의 지원과 신청 이런 거를 받는 경우가 많고요. 현대자동차도 별도로 계열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업체 발굴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어떤 업체는 돈을 투자하는 이 재무적 투자를 하고 그중에 어떤 업체는 현대자동차 내부 엔지니어링 팀이랑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POC 같은 거 진행하고요. 그런 거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목표 시장이 얼마나 명확하고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 시장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제시하면 대기업과의 협업을 뚫는 데도 도움이 되고 협상력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를 정리하는 이제 간단한 표를 만들어 본 거고요. 개념적으로만 있으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좀 막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종의 템플릿이고요. 목표 시장이 중요합니다. 목표 시장 안에서 시장의 범위, 전자책 출판을 원하는 크리에이터 정하고요. 고객 수 6,000명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전자책을 이제 종이책을 안 찍고 오로지 전자책 형태로만 책을 찍어본 사람이 이때까지 6,000명이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6,000명 쓴 거예요. 물론 이제 잠재적으로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이제 훨씬 많겠지만 그런 건 이제 파악이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 시간 내고 돈 내고 노션 구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다. 노션에다가 책을 많이 쓰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얼마를 내고 있냐 이게 책 쓰기 위해서 자기 콘텐츠를 노션에 정리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있다. 노션은 모든 종류의 문서를 정리하기에 좋은 문서 작성 도구인데 우리는 오로지 전자책을 내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서비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문서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목차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식으로 내려오잖아요. 목차에 대한 정렬도 할 수 있고 그 정렬만 바꾸면 문서들 위치도 자동으로 이렇게 다 바뀌고 그다음에 뭐 보기 메뉴에서 이걸 책으로 찍었을 때 자간이나 간격이나 이런 것도 미리 보게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작성하신 콘텐츠로 책을 찍는다면 이 정도 페이지 세팅, 글자 크기의 줄 간격에 이게 통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세팅을 했을 때 지금 140페이지 분량이 나온다. 그러면 책 두께가 이 정도 된다. 이런 거 보여주고요. 아, 이게 더 써야겠구나.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자책을 내는데 가장 최적화된 그런 인터페이스 그런 걸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만들면 나는 5,000원 받겠다. 이러면 이제 설득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매출은 이렇게 돼 있죠? 6,000명 곱하기 5,000원. 이게 월 매출이 되겠죠. 많은 기업들이 앞쪽에서 시장이 이렇습니다. 라고 숫자를 제시합니다. 전체 얼마의 시장이고 우리의 점유율 목표는 몇 퍼센트입니다. 라고 제시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IR 자료의 맨 뒤에 사업계획서 맨 뒤에 가면 어떻게 성장하겠다는 이 플랜과 포캐스팅을 제시를 하잖아요. 지난 3년간 매출이 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매출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간다. 대부분 이렇게 J커브를 그려 놓으시거든요. 이렇게 리니어하게 성장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근데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간다는 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앞에 제시한 숫자랑 이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J커브로 올라가려면 앞에 제시한 시장 규모 곱하기 점유율 이게 이제 매출액인데 시장 규모가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거나 근데 J커브로 성장하는 시장에 있으면
시장이 J컵으로 올라간다는 걸 그대로 보여줘야 되고요. 그 성장하는 시장 안에서 수많은 업체들이 뛰어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걸 제시해야겠죠. 그게 아니라 시장은 뭐 CAGR 8%로 성장한다고 했는데 뒤에 갔더니 우리 회사는 갑자기 뒤에 막 연 30%, 50% 이렇게 성장을 그려놨어요. 계획을, 아름다운 미래를. 그럴 거면 중간에 당연히 점유율 확대 또는 시장 자체의 확대, 앞에서 말한 그 시장 말고 추가 시장이 더 있다 이런 얘기 해야 되죠. 근데 추가 시장에 대한 규모와 분석은 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 그려놓은 J커브는 사실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공감이 되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J커브를 안 그려놓는 회사는 없거든요. 나 진짜 리니어하게 성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는 회사는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J커브를 그려놓거든요. 근데 점유율을 그렇게 실제로 확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죠. 그거야 뭐 사업을 해봐야 아는 거고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점유율이 그렇게 올라가겠구나 라고 좀 공감할 수 있는 근거 그런 숫자들은 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시장을 이렇게 쓰고요. 확대 시장은 좀 선을 그어놨습니다. 왜냐? 지금 이 시장을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고 나중에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선을 좀 긋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글로 표현해 본다면 이 표에 썼던 내용을 한 줄로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6,000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책 출판하기에 노션은 웹페이지 형식으로 글을 짧게 짧게 쓰는 형식이 많기 때문에 이걸 실제 책의 형태로 찍었을 때 페이지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내가 쓴 글이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기존의 노션 사용자의 뭐 40% 정도 고객을 내가 데리고 올 거고 노션에 10,000원 내던 사람들 꼬셔와서 내가 5,000원 받고 이렇게 해주겠다. 그럼 이게 이제 한 줄이 되는 거죠. 고객, 시장에 대한 한 줄의 정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쓰자라는 게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한 줄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걷어내고 한 줄로 쓰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저도 사업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시간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뭔가에 대해서 한 줄로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 그 시간 동안 좀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 한 줄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뭐 한번 일상생활로 빗대보면은 만약에 진짜 우리가 1분 뒤에 생을 마감해야 돼서 정말 단 한마디만 할 수 있다. 자식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그러면 엄청 고민이 많이 되겠죠. 딱 한마디만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왜 살았지? 내 삶에서 중요한 게 뭐였지?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나면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내가 세상에 단 한마디만 남기고 떠난다면 나는 이 말을 남기고 싶다라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본질을 설명하는 이 한 줄, 이 한 줄을 작성하기 위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권해드리고요. 이런 게 명확하게 있는 분과 이런 게 없이 그냥 현안에 약간 쫓기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살다 보면 현안에 쫓길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 고객은 이거 해달라고 저 고객은 저거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IR 할 때는 티가 안 나는데 왜냐면 잘 정제된 얘기를 하시니까 기업의 IR 내용이 좋아서 방문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 계획은 A를 한참 얘기하셨거든요. A 시장이 좋고 막 A 플랜을 이렇게 준비해왔고 근데 이제 요즘 그러면 단기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증거를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은 계획한 대로 실행을 하고 계시냐 하는 면에서 그러면 이제 B를 얘기했어요. B 고객이 요거 우리 회사 기술 좋다고 요 시장에서 요거 해보자 그래서 그거 하고 있고 조만간에 계약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원대한 계획도 있고 단기 실행되는 아이템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보면 이 단 한 줄의 자기 사업에 대한 본질에 대한 정의에서는 분명히 여기 A라는 고객 그룹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거를 뚫는 거는 조금 잘 안 되고 있고 여기 엉뚱한 다른 시장에 있는 B 고객이 같이 좀 해보자고 협업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프로젝트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지금 뭐 대기업 협력도 뚫고 잘 되고 있다 이러면 사실 저는 투자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려놓으신 그림과는 다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 B 고객과의 협업 프로젝트도 해야 돼요. 우리가 몰랐던 시장을 알게 되고 뭐 대기업과의 레퍼런스도 좋은 재산이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하는데 이게 업의 본질은 이거라 해놓고 당장 회사가 가진 에너지는 다 저기다 쓰고 있고 이러면은 사실 좀 불안하죠. 좀 여기저기 좀 휘둘리시는 게 아닌가. 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좀 정의가 덜 돼 있으시고 어떤 자기 확신 같은 게 좀 덜 돼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피보팅이랑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는 A 시장을 정의했고 A를 내가 먹을 거야 라고 덤비다가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보니 시장으로부터 레슨을 얻어서 깨달아 보니 내가 생각했던 시장이랑 달라서 나는 이제 시장을 B로 바꾼다. 이게 더 매력적이고 우리 회사가 이걸 더 잘할 수 있고 여기에 더 큰 기회가 있다. 우리의 어떤 주력의 에너지를 B로 바꾸겠다. 이건 피보팅이에요.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현실로부터 배우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A로 하겠고 나는 여전히 A 시장이 좋은데
일만 B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좀 꼬여 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B 얘기는 그냥 사이드로 그런 의뢰도 있어서 뭐 기회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A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 그런 면에 집중해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